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시장은 매일 요동치지만 사실 그 안엔 일관된 서사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주 초부터 앵커 브리핑에서 짚어왔던 이야기들이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 하나둘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결고리를 차근차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주도주의 생로병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시장엔 늘 주도주가 있죠. 처음엔 압도적인 상승으로 시선을 끌고 잠시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회복하면서 사이클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했을 때 30% 이상 빠지면 보통은 주도주의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시장에서 마치 불문율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의 조선방산 원전은 이 앞부분에 위치를 한 걸까요? 저 끝부분에 위치를 한 걸까요? 자, 월요일에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지난주 종가 기준인데요. 방산은 고점 대비 약 10%, 원전은 4%, 조선은 3% 정도 하락에 머물렀습니다. 즉 여전히 주도주 사이클 안에 있다는 뜻이었죠. 잠시 흔들렸던 조방원이 오늘 다시 주도주의 힘을 보여주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직선으로 가면 참 좋겠지만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모건 하우절은 돈의 심리학에서 변동성은 벌금이 아니라 입장료 혹은 수수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그 입장료를 치러야만 시장이 보여주는 진짜 무대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지난 화요일 살펴보겠습니다. 뜨거운 이슈를 다뤄드렸는데요. 한국수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50년짜리 계약. 원전 한 개를 지을 때마다 1조 원씩 웨스팅하우스에 갖다 바친다는 자극적인 제목이 쏟아졌습니다. 당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한 노예 계약으로만 볼 문제냐는 겁니다. 체코 원전 사례를 보면 한 기당 건설비가 13조 원 규모입니다. 그 안에서 9천억 원 기자재를 웨스팅하우스에서 사오고 로열티를 2,400억 원 낸다. 물론 이 2,400억 원 아깝지만 전체 시장을 열기 위한 티켓값이라는 해석도 가능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50년이라는 점 분명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반대로 합의 자체가 없었다면 체코뿐 아니라 앞으로의 다른 시장 의 문 자체가 닫혔을 겁니다. 즉 퍼주기 계약이냐 아니면 시장 진입권이냐 동전의 양면처럼 해석이 갈릴 수밖에 없었던 대목입니다. 그리고 어제 짬라이브에서 짚어드린 KB증권 리포트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전 큰 그림 달라질 게 없다. 조정은 투자의 기회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한전과 한수원은 원전 한 기당 약 9천억 원 규모의 웨스팅하우스 기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과거 UAE 원전 수행을 할 때도 웨스팅하우스 기자재를 사용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협정의 핵심은 결국 기술 사용료 2,400억 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체코 원전 한 기의 사업비가 약 13조 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2,400억 원은 전체 사업비의 1.85%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도 원전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한전기술,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순으로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시장 진출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합작사를 설립해서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원전 건설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도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뛰어드는 것보다는 웨스팅하우스와 손잡는 편이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조금 전에 정부가 아직 조인트 벤처 설립에 서명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어쨌든 방법의 문제죠. 큰 틀에서 보면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가 후속 협상에서는 오히려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사실 이 점도 18일 월요일에 이미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위비, 첨단 기술 협력 등이 거론될 것이라는 관점, 여기에 당연히 원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시장에서는 조선 마스가 프로젝트만큼의 어떤 협상 카드가 원전이 될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초기에 과격한 비판이 다소 누그러지고 균형이 있는 평가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역시 오늘 주가 흐름에 반영되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앵커 브리핑에서는 시장 기술적 지표를 짚어드렸습니다. ADR, 즉 상승 종목수를 하락 종목수로 나눈 비율이죠. 이 지표가 75% 이하로 떨어지면 바닥권 신호로 받아들이는데 어제 코스피의 ADR은 7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보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도 저점 수준이었죠. 즉 시장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마치 이 신호에 반응하기라도 하듯 반등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번 주 월, 화, 수 앵커 브리핑에서 함께 살펴본 세 가지 이야기, 주도주의 생로병사를 통해 조방원은 여전히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주도주 사이클 안에 있음을 확인했고요. 원전 계약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균형 잡힌 시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ADR 지표는 바닥 신호를 보여줬죠.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오늘 반등장의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늘 변명거리를 찾지만 결국 답은 시간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시장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연결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일정표도 빡빡합니다. 잭슨홀 미팅,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까지 오늘 반등이 단순한 숨고르기였을지 아니면 새로운 추세기의 시작일지는 바로 이 일정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면서 드러날 겁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